자, 그러니까 이거 대칭식이라고 했죠, 맞죠? 맞죠? 그 대칭식인 거 이거는 x 더하기 y를 a로 치환하시고 x 곱하기 y를 b로 치환하면 요 두 개를 근으로 하면 즉 t 빼기 x, t 빼기 y가 0이 되는 2차 방정식. 그래서 그냥 바로 간다면 t 제곱은 빼기 x 더하기 yt xy는 0이라 해서 얘는 뭐야? t 제곱 빼기 at 플러스 b 요렇게 놓고 문제 푸는 거라 했죠.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몰라도 요 식의 y는 뭐야? 3 빼기 x라 한 다음에 저걸 여기 대입하면 x는 3 빼기 x는 2다 이래 되잖아. 맞지? 맞지? 그럼 얘는 3x 빼기 x 제곱은 2다 해서 뭐야?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2다 이렇게 해서 답은 나온다고. 알겠니? 그 차이점은 그냥 이거 t로 보느냐 x로 보느냐 이 차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건 귀찮죠 사실. 맞죠? 먼저 요 문제는 뭐야? 이거는 뭐야?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 바꾼 다음에 얘를 찾는데 얘가 64가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8일 때도 있고 빼기 8일 때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두 번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16번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니까 연립방정식은 합성은 얘는 뭐를 갖는다?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그쵸? 중분이 갖는다. 끝이죠 뭐. 그래서 이거는 막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연립에만. 그래서 장동현 X를 소거할 것 같아? Y를 소거할 것 같아? 그렇지. 그게 수학인 거야. Y를 소거하려면 두 군데 대입해야 되고 제곱까지 해야 되잖아. 저거는 귀찮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Y는 정리해서 Y를 소거해버린다고. 근데 얘는 딱 봐도 뭐야? X는 한 군데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X를 소거해야지. 그 다음에 X가 중근이면 당연히 Y도 중근이니까 X를 소거한 다음에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이라 이렇게 풀면 되죠. 그게 수학인 거야. 그게 생각인 거고. 알겠냐? 그래서 X로 정리하면 얘는 뭐야? 빼기 Y 더하기 K고 걔를 요식을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면 빼기 Y 제곱 더하기 2에 빼기 Y 플러스 K는 3. 맞지? 으이씨. 혜영이 수업 마치고 쌤하고 조금만 이야기 좀 하자. 알겠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더하기 2ky가 3. 정리하면 마이너스 3 아니 더하기 3y의 제곱 마이너스 2ky 더하기 3은 맞지? 3이 있어서 완전 제곱식은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생긴 완전 제곱식인 거죠. 중학교 때 입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거 완전 제곱식 하는 거에 3을 묶은다면 완전 제곱식. 루트 3을 잘 쓰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뭐야? 그냥 4분의 D 쓰면 되죠. 맞죠? 4분의 D 쓰면 뭐야? K제곱 여기 3 곱하기 3은 0. K제곱은 그래서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3하고 빼기 3이니까 답은 0이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K에 가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가 없어요? 1차항이 없죠. 그럼 근 두 분의 합은 0이죠. 알겠죠? 굳이 풀 필요는 없었다. 자, 활용은 별거 아니죠. 활용은 식을 정리해버리면 활용이 되는 거죠. 맞죠? 활용은 어떤 거나 똑같죠. 활용은 첫 번째는 뭐죠? 구하려는 뭐야? 값을 미지수로 옮긴다. 이때
이때 우리의 이제 개념이 들어가죠. 이 미지수가 몇 개? 한 개면 x 이렇게 한 개면 얘는 뭐야? 그냥 방정식의 활용이죠. 이거는 그냥 방정식의 활용이죠. 방부등식의 활용. 적으려면 적고 안 적어도 상관없고, 근데 자기가 공부하려면 그냥 방부등식의 활용이죠. 근데 이 미지수가 2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x, y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뭐야? 연립 방부등식의 활용이죠. 연립 방부등식.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조심히 들어오세요. 너 오늘 남아서 한 30분 더 공부해. 토요일날 맨날 늦으니까. 연립 방부등식 같은 경우는 쌤이 더 봐줘. 왜 요즘 일 안 하나? 왜 요즘 일 안 하나? 싫어서? 그래서 얘들아, 연립방부등식은 문제 읽어야지 걔가 연립방정식인지 연립부등식인지 알 수 있다고. 왜냐면 미지수가 몇 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사실. 그 다음에 이때 쌤은 조금 너네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때 강조하는 거야. 이때 미지수 범위도 구하세요. 이때 구하시라고 이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식을 세우고요. 그럼 이때 식을 세우면 뭐야? 먼저 걔가 1차 방정식의 활용일지, 2차 부등식의 활용일지, 2차 방정식의 활용일지, 2차 부등식의 활용일지, 연립 방정식의 활용일지, 그게 이제 딱 들어가 있지, 맞지? 그 다음에 뭐야? 푼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구하려는 뭐야? 값이, 구한 값이 문제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이죠. 아직 덜 적었으면 4번은 빨간색으로 적으세요. 아직 덜 적었으면 4번은 빨간색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미지수를 범위 구하기 이거를 이때 했다면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된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이때 구하라 했냐면 거의 대부분 애들이 풀고 나서 이게 활용이면 구한 게 그 방부등식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활용을 넣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풀기 급속해서 쌤 다 끄있는데 하나는 제끼가 되는데 그거 안 제꼈어요 이렇게 틀린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답이 아닌 거는 제껴놓고 시작하는 게 실수 안 할 가능성이 높죠. 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난 그걸 말하는 영어 수업이 딱 1시간 안 지나. 네? 영어 수업이 딱 1시간 안 지나. 좀만 30분 빨리 일어나요. 아니 뭐 빨리 가도 1시간. 그러니까 네가 수학학원 가야 된다면서 12시 40분에 간다고 하면 되잖아. 네가 그 말을 안 했겠지. 안 했지? 그래. 아니 근데 1시에 학원 가는 건 아쉬운. 그러니까 12시 40분에 계속 늦어갖고 한 번도 내가 그런 줄 알죠. 계속 늦어갖고 수학생한테 많이 혼났다 해요. 네? 늦어서 수학생한테 혼났다고 구라치라고. 그럼 빨리 보내주겠지. 아니 지가 네가 손해잖아. 벌써 왜 한 개 풀었는데. 지운다?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3이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34이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가로의 길이 뭐야? x, 세로의 길이 뭐야? y. 그래서 xy 나오면 x도 양수고 y도 뭐야? 양수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xy로 나왔는데 문제 조건을 구한다면 당연히 뭐야? 지름이 뭐니까 얘들아? 13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x는 0보다는 크지만 13보다는 작아야겠지. 지름보다 넓을 수는 없잖아. 원에 들어가는데 맞지? y도 뭐야? 0보다는 크지만 뭐야? 13보다는 작을 수는 없다고. 클 수는 없다고 맞지? 그러니까 저런 걸 찾아놓고 문제 풀면 나중에 계산 실수할 때 15 나왔을 때 그게 답인 그 확인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활용 문제 구할 때 무조건 미지 범위 구해놓고 풀이야. 알겠니? 이제 딱 보는 순간 이제 뭐 생겼고 이건 중학교 때 알았던 개념을 아는 친구만 풀 수 있죠. 중학교 때 지름에 대한 무슨 각이라고 불러요? 얘는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다.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제 첫 번째 나오는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제곱이니까 13제곱은 뭐야? 169.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식이 하나인데 식이 하나인데 근데 문제가 뭐가 있을까? 아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뭐이다? 34이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가로의 몇 배? 2배에 세로의 2배의 합이 34이다. 요걸 2개 연립해서 풉니다. 맞지? 그럼 먼저 얘는 x 플러스 y가 뭐야? 17이 되고요. 맞죠? 맞지? 오케이. 자, 요것도 뭐야? y는 해서 넣어도 돼요. 넣어도 돼요. 알겠죠? 실제로 얘는 넣었어요. 알겠지? 자, 근데 y 대신에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어도 식 똑같죠? 얘도 똑같죠? 이게 무슨 식이죠? 대칭식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풀어요. 이해되겠어? 그다음 이런 문제는 저는 암산 때리겠죠. 13이면 뭐야? 5랑 12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2개 더했더니 17 나오죠. 이래 풀어도 된다고 알겠지? 이게 객관식 문제라면 야 5, 12, 13 다 알잖아. 알겠냐? 아니 문제를 잘 읽어봐야지. 이게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 봐야 될까요? 객관식이면 빗변이 13이면 5, 12, 13 떠오르잖아. 맞잖아. 안 떠오르냐 그거? 그럼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니까 끝이죠 얘는.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제발 떠오르는 거는 쓰세요. 그걸 왜 안 써요? 알겠지? 대칭식으로 풀어보자. 그럼 먼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니까 자 17제곱 빼기 2xy 17의 제곱은 289입니다. 289 빼기 2xy니까 169가 돼야 되니까 얘는 뭐야? 160 아니지 뭐야? 120이지 맞죠? 120 그러면 이제 얘는 x 곱하기 y는 뭐야? 160이겠죠? 맞죠? 맞지? 그럼 얘는 뭐야? t제곱 빼기 17t 뭐 암산되죠 사실 또 2개 더해서 17제곱 곱해서 60 된 거고 12하고 5밖에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조금만 똑똑해지자 알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세종중학교는 조심 안 했어도 됐어. 세종중학교는 서술형이 별로 강조가 안 되더라고. 애들이 좀 답만 맞으면 쌤이 좀 맞다고 해준 것 같더라고. 근데 밀양중학교하고 밀양여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명문중학교는 없거든요. 니 중학교 이름 뭐지? 말해도 되나? 애들한테 쪽팔려서 안 되나? 아니 아는지 궁금하다 애들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무슨 중학교인데? 동강중학교가. 동강 맞지? 안 하는 동강중학교. 야 네가 있잖아. 근데 아예 채민아 놀리는 거야. 진짜 아니고 난 진짜 학교가 많대. 깜짝 놀랐어. 초등학교도 엄청 많다네 그 주변에. 네? 몇 개 있지? 이게? 그러니까 이름이 난 처음 듣는 이름인데 무슨 초등학교 있는데? 한대 남녀이랑 그게 남명초등학교. 나 그거 듣고 저런 초등학교 또 뭐 있지? 그냥 산내죠. 아 산내초등학교. 산내초등학교 난 초등학교 밀양초등학교 가고 밀성초등학교 가고 밀주초등학교는 없어지지
아이 아직 안 없어졌죠. 밀출 추진가. 기회는 없어져도 되지 않냐? 이제 애도 없는데 그 애 있나? 전교생 한 200명 되나? 안 되지? 아니 저희 세대 두 번 끝이에요. 밑에 저희 6학년 때가 두 번 끝이에요. 그다 일반이에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많이 안 가요. 채민이한테는 그때 채민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근데 난 부럽다. 그러면 다 친하잖아 애들끼리. 자 T 빼기 5. 놀리는 거 재미 아니야. 그냥 이게 수업이야. 그냥 환기하는 차원에서 한 거야. T는 뭐야? 5랑 12 맞지?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어니까 12가 답으로 하면 되겠죠, 맞죠? 맞죠? 가로는 12, 세로는 뭐야? 5. 오케이? 연구합시다. 자 이제 특강이고요.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시험에는 안 나올 건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저는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요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아두라 했는데 지금 알아두라고 말까지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진짜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말한 거 이런 거 배운 거 같은데 하면서 학교에서 많이 설명한다. 그럼 그때는 살짝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2차랑 2차를 연립하는데 2차랑 2차를 연립하는데 우리가 2차하고 2차 연립하면 2차식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 된다 했잖아. 그래서 인수분해 하셔갖고 1차식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를 하나하나에 대입해서 푼다 했잖아, 맞지? 근데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는 거는 2차항을 소거하든지 혹은 상수항을 소거해요. 2차항을 소거하든지 혹은 상수항. 요거 같은 경우는 뭐야? 2차항 소거하면 편하죠. 요거 없애주면 되잖아. 그럼 기억에서는 뭐를 곱하고? 기억에서는 곱하기 뭐하고? 2하고 니은에서는 곱하기 뭐예요? 3 해준 다음에 빼버립니다. 알겠니? 어차피 이 두 개에서 나온 식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도 된다고. 기억에는 곱하기 2하면 6y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10y는 8이고 맞지? 그럼 6y 제곱 왜 이렇게 많이 봐? 니가 입학하면 좋겠네? 밀양이 좀 여고 가면 더 좋지. 난 그게 더 좋던데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귈 거 아니야. 애들 진짜 되게 웃기대. 그냥 밀양고등학교 가는 이유가 친구가 많이 가서 거기 간다. 난 친구 많이 안 가는 데 갈 것 같거든. 왜냐면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게 행복한 거 아이가? 원래 친구는 친구다 아이가. 이거 이제 새로운 친구 많이 사귀겠네. 엄청 부럽다. 난 대학 갈 때 그게 제일 행복했거든. 지금 대학교 갔을 때는 밀양에 있다가 이제 부산대학교 갔으니까 부산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사귈 수 있다 이런 거. 난 그게 되게 즐거웠거든. 그럼 6y 제곱 빼기 15 x 더하기 9y 더하기 27.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19x 빼기 19y 빼기 19. 그럼 19로 나누면 뭐야? x 빼기 y 빼기 1. 그래서 x는 뭐야? y 빼기 1. 그래서 이것을 여기 대입한 다음에 풀면 돼요. 저라면 y는 x 더하기 1은 안 쓰겠죠? 그걸 하려면 몇 차씩? 두 번 넣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대입하면 한 번만 풀면 되잖아, 맞지? 여기 하든 뭐 풀이의 순서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지금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조금만 생각해.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생각하기도 좀 그런데 2차항을 소거하는 게 좋겠니? 상수항을 소거하는 게 좋겠니? 진호야, 2차항을 소거하는 게 좋겠니? 상수항을 소거하는 게 좋겠니? 조금만 쉽게 생각해보면 좋아. 2차항이죠. 왜냐면 2차항을 소거해버리면 몇 차식이 되는데 편하잖아요. 우리 1차식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니 그럼 2차항을 소거한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왜 2차항 또는 상수항이겠니? 2차항을 소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경우는 얘를 소거해버리면 얘가 살아있잖아요. 얘를 소거해보면 얘가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너네 아시겠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데 얘도 몇 창이에요? 2창이에요. 그럼 여기서 2창을 소거한다면 이게 다 소거돼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는 요걸 소거하는 게 맞다. 상수항 소거. 그럼 48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3, 8을 곱해서 빼버리면 이 0이 되기 때문에 요 2차식이 또 뭐가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알겠니? 그래서 x 빼기 4y 를 여기 넣고 x 빼기 2분의 7y를 여기 넣어서 문제 풉니다. 알겠니? 자, 그러니까 머릿속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창을 소거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2창이 소거가 안 될 때는 뭐야? 어쩔 수 없이 뭐를 소거해? 상수항을 소거해서 2창을 인수분해해서 그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푼다. 알겠지?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알겠죠?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니? 근데 학교에서 혹시나 가르치면 이걸 생각할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 적어 놓을까요? 2차 항을 소거하는 게 베스트이지만 2차 항을 소거할 수 없어서 상수항을 소거함.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풀 때 느낌이 오겠죠. 그렇죠. 2창을 소거하는 게 당연히 베스트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얘는 2창을 소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거하려 해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 얘는 2창 없어지잖아. 이거 2배 한 다음에 빼버리면 다 없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지는데 이거는 안 없어지면 의미가 없다고. 다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2창을 소거한다면 저기 있는 2창이 다 없어져야 돼. 알겠니? 그럼 이제 1창이 나올 거고 그걸 풀면 돼. 근데 얘는 없어질 방법이 없잖아. 얘를 없애자니까 얘가 안 없어지고 얘도 당연히 안 없어지지. 얘는 5하고 10이니까 이걸 2배해서 상수항을 소거해버리면 그 소거한 상수항이 없는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걸 당연히 여기 대입하겠죠. 요게 좀 간단해 보이네. 그지? 요거보다는 요게 간단하죠. 여기 대입해서 풀어도 전혀 상관없고. 알겠죠? 자 5번 갑시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참고로 4번은 시험에 안 나오는 4번이 연립 2차 방정식이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잘. 왜 안 나오냐면 이 5번이 그걸 풀 줄 알아요. 그러니까 5번에 그냥 문제로 해요. 내가 애들한테 강조를 참 많이 하는 게 여러분이 수학 선생님이라 생각해요. 방정식하고 부등식이 시험 문제 만약에 낸다 진짜 알겠지? 둘 중에 하나를 내라면 방정식은 낼 것 같아, 부등식은 낼 것 같아. 여러분이 수학생이야. 방정식? 니 왜 방정식 냈어? 풀게 부등식이 훨씬 많지. 저는 부등식은 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뭐를 풀 줄 알아야지.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지 풀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려면 걔는 1차 부등식을 풀려면 1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되고요. 아니에요. 2차 부등식을 풀려면 2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돼요. 2차 부등식은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다면 요거 풀 때 요게 결국은 연립 2차 방정식을 이용한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이거 풀 때 연립 2차 방정식을 이용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연립 2차 방정식 자체로는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뭐 시험 기간 되면 쌤이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필수제 15번 한번 넘겨볼까요? 필수제 15번 이건 진짜 잘 나와요. 대칭식을 이용한 거. 이건 잘 나오고요. 그 다음 필수제 16번 진짜 잘 나와요. 그 다음 17번은 간혹 나오겠죠. 활용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어디 나올지 모르겠어요. 2차 함수가 활용에 나올지 연립방정식이 활용에 나올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한 문제 나오는데 활용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한 문제는 꼭 나올 거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제를 보면 이 단원에서만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 좀 이런 느낌이 있다고. 이 단원에서만 풀 수밖에 없는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 15번 같은 경우는 연립 2차 방정식 말고 다른 단원에서 이 문제가 나올 이유가 없다 이거. 맞잖아. 그 다음 16번 같은 경우도 연립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 단원 말고는 다른 단원에서 나올 이유가 없는 문제야 이거. 맞지? 이런 건 너무 중요한 문제죠. 알겠니? 근데 뭐 기본적인 문제였지만 14번 이런 거는 굳이 낼 필요 없잖아. 이건 기본적인 문제죠. 왜? 그냥 얘는 어떤 문제 풀다가 뭐야? 식 2개 나오면서 2차식 나오는 문제 어떤 거나 만들어도 이렇게 풀 거잖아. 누구나.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풀 줄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게 공통권을 가지는 2차 방정식 여기야. 이거는 오늘 풀어보면 지금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연립 2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연립 2차 방정식. 자, 개념은 뭐냐면 일단은요. 두 방정식 x 플러스 2x 빼기 3 근이 빼기 2랑 3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얘도 x 플러스 2x 빼기 2 그러니까 근이 빼기 2랑 5잖아. 그때 이 빼기 2를 뭐라고 부른다고? 공통근이라고 부른다. 쟤를 뭐라고 부른다고? 공통근이라고 부른다고. 알겠니? 그러면 이거 공통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이라는데 근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어떻게 해요? 자, 저 앞에 거 정리할게요. x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잖아. 맞지? 근데 뒤에 거는 전개하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뭐라 하지만 이 두 개가 공통근을 가지도록 하는 a 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단원 문제를 이래 나온다. 이 두 개가 뭐를 가진다? 공통근을 갖게 하는 a 값 찾으세요. 그럼 인마의 근이 뭐야? 2야 빼기 2하면 3이잖아. 그럼 얘가 빼기 2가 근이 될 때 a 값. 빼기 3 더하기 3이 뭐야? 근이 될 때 a 값. 이런 것까지 이제 질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인데 의미가 없어요. 1번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두 방정식 각각 인수분해해서 공통근을 뭐야? 찾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4는 0이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이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의 공통근을 찾으래요. 알겠죠? 알겠니?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2랑 2잖아.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다 해서 x는 마이너스 3이랑 2가 되는 순간 공통분은 2라고. 맞지? 맞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요게 1번 유형인데 이게 시험에 나와서 못 풀었다. 그건 진짜 공부 안 하는 게 낫죠. 이거는 머리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요.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정식 두 개 풀 줄 아는데 거기에 공통근을 구하래. 그럼 얘도 풀고 얘도 풀어서 공통근이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 알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보자. 이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오겠죠. 이건 시험에 나올 필요가 없죠. 이 시험에 안 나오죠. 언제 나오겠습니까? 이미 나왔죠. 언제 나와요? 중3 때 나왔죠. 사실은. 너네 중3 때 보면 2차 방정식 두 개가 공통근을 가진 공통근 알파를 가진다 이런 문제 있었잖아. 그게 이거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근데 지금은 언제냐면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공통분 그냥 구하라는 거야. 이거 뭐 시험에 나와봤자 의미가 있냐고. 알겠니? 그러면 시험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요게 A가 딱 되어 있고 요 두 방정식이 뭐가 공통근을 가지게 하는 A 값을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알겠어?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알고 계세요. 최고차항 또는 상상소고라고 돼 있죠. 최고차항 또는 상상소고라고 돼 있는데 저기 밑줄 칩시다. 저 말을 딱 보는 순간 이 생각이 떠오르면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떠오르면 좋죠. 뭐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뜻이죠. 저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연립 2차 방정식이네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는 딱히 없다 해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 2차 방정식이 뭐를 가질 때 공통분을 가질 때 실수 뭐를 구하라? K 값을 구해요.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푼다고? 첫 번째 공통분을 알파라고 알파를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한다고. 공통분을 뭐라 하고 알파라고 알파를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한다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한다. 그 다음에 알파를 찾는다. 자 무슨 말인지 보자. 얘가 공통분을 가진다 했잖아. 맞잖아. 그러면 첫 번째 공통분을 x 이퀄 알파라 하자. 하면 알파를 대입하면 저 방정식이 성립을 한다고. 알겠니? 알파를 대입하면 저 방정식이 성립한다고.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빼기 있는 0이라고 맞지? 맞지? 그럼 저기도 넣으면 뭐야?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빼기 k가 0이라고. 알겠니? 그럼 봐봐.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야?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알파고 k 두 개 모르는 문자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연립 2차 방정식. 알겠니? 그럼 뭐야? 얘를 소거하든지 얘를 소거한다. 근데 뭐를 소거하는 게 베스트라 했어? 뭐를 소거하는 게 베스트라 했어? 그러니까 얘를 소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뭐야? 뭐라 돼 있어?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한다. 그래서 최고차항 두 번째 소거하자고. 그래서 이걸 빼버린다고. 빼버리면 뭐야? k 빼기 2 알파 빼기 2 더하기 k입니다. 알겠니? 그럼 이제 여기서 공통분 찾을 수 있지. 요거 인수분해 바로 되죠. k 빼기 2 알파 빼기로 묶어내면 k 빼기 2 이렇게 묶이죠. 맞죠? 그럼 공통적으로 뭘 묶여야죠? k 빼기 2 알파 빼기 1은 0 이렇게 나오죠. 맞죠? 맞죠? 신기하게도 답이 나오죠. 그래서 k가 뭐야? 2든지 알파가 뭐야? 1인 거죠. 맞죠? 맞지? 맞지? 맞잖아. 이거 어디 실수 안 했죠? 실수 안 한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로 첫 번째 K가 뭐야? 2일 때. 그럼 K가 2일 때면 저기 그냥 2를 넣어보자. 2를 넣으면 첫 번째 방정식이 뭐야?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2는 0.
그 다음에 또 뭐야?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k가 2면 두 방정식이 같죠? 맞죠? 그럼 당연히 공통분이 있겠죠. 이때는 공통분이 몇 개겠습니까? 이때는 공통분이 두 방정식이 같잖아. 두 방정식이 같잖아. 두 2차 방정식이 같잖아. 맞지? 이때는 공통분이 몇 개겠습니까? 그렇죠. 두 개겠죠. 이때. 얘는 공통분이 두 개. 문제 좀 잘 읽어보세요. 공통분을 가진다고만 했죠. 맞지?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고요. 공통분이 오직 한 개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K가 2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직 한 개를 갖는다. 저렇게 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것도 답이라고요.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K가 일단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K를 못 찾죠. 알파가 1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는 얻는 거예요. 그냥 공통근이 알파인 거예요. 공통근이 알파인 거예요. 그럼 근이 알파니까 그때 K를 찾자고. 그럼 저기 1을 대입하면 뭐야? 1 빼기 더하기 K 빼기 2가 0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K는 뭐야? K는 알지? 뭐야? 아? 플러스. 내가 인수분해 잘못했구나. 동현아 내가 잘못한 거니 알았던 거 같은데 왜 말 안 했어? 내 인수분해 잘못했네. 플러스 1이네. 맞지? 맞지? 아니 아까 동현이가 이상한데 이런 표정으로 내보고 있었던 거 같은데 아이가? 아니었나? 아 마이너스 2. 그쵸 마이너스. 공통분이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맞죠? 하여튼 내가 아까 문제 잘못 풀었어. 이때는 이제 두 번째는 뭐야? 그래서 그냥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게 그래서 걔를 넣으면 1 빼기 k 빼기 2는 0에서 이제 k가 뭐야? 빼기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혼자 답은 이제 2랑 빼기 1 구하는 거야. 알겠니? 확인은 한번 해보자. 이때 확인은 한번 해보자. 확인. k가 빼기 1이면 여기 대입하면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은 0이라 해서 x는 2랑 마이너스 1 두 개 나오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대입을 보자. 여기 대입하면 뭐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서 얘는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x는 빼기 1에서 중근으로서 한 개가 공통분이 나오잖아요. 맞죠? 얘는 k만 구하라 했죠. k만 구하라 했죠. 이렇게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두 방정식 공통분을 가질 때 실수 k 값과 그때의 공통분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럼 얘는 뭐예요? k가 뭐일 때? k가 마이너스일 때 공통분은 뭐야?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k가 2일 때는 공통분을 1방정식 금 구해야겠죠.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2분의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알겠니? (218부터 220번) 앞으로 보세요. 218부터 220번. 잠시만. 이게 있잖아. 나 학교 다닐 때 되게 헷갈리는데 쟤들아 잠시만 미안해. 먼저 공통분을 알파로 하면 공통분을 알파로 넣고 이거 두 개를 연립하잖아. 맞지? 그럼 나는 어차피 알파라 되나 x라 되면 x제곱 플러스 kx 빼기 2는 0
그 다음에 뭐야 x제곱 플러스 2x. 아 이거 정말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연립해서 k-2의 x 더하기 k-2 이렇게 해서 k-2 x 플러스 1은 0이라 해서 k는 2고 x는 빼기 1이다. 이래 구하면 되지. 왜 이걸 알파로 넣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 자 결론적으로 따질게요. 알겠지? 이렇게 풀어도 답은 맞아. 알겠니? 근데 소수령에선 감점이다. 뭐냐면 문제의 조건이 뭐야? 공통근을 가진다 했잖아. 결국 얘는 지금 K를 모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야? 풀 수 없는 방정식? 그러니까 요거 좀 잘 들어봐봐. 이게 좀 어려운 거야. 이거는 근본적인 질문이야. 공통근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지. 사실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야? 못 푸는 거야? 못 풀잖아. K를 모르는데 어떻게 푸노? 맞나? 얘도 풀 수 있나 못 푸나? 못 풀잖아. K를 모르기 때문에 못 푼다고. 근데 이거랑 이게 공통근을 가지니까 그러면 그걸 알파라고 하면 얘는 0으로 풀린다고. 얘도 알파라면 이게 0이라고 풀린다고. 다만 이제 못 찾으니까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보자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어차피 알파라고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인 거는 똑같은 거 아이가? 쌤 말이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나는 학교 다닐 때 아니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똑같은데 이걸 왜 알파로 넣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나는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누구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알겠니?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풀어도 답은 맞아. 알겠지? 하지만 얘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풀이는 아니야. 왜냐면 얘는 K를 모르기 때문에 안 풀리는 방정식이라고. 얘도 K를 모르기 때문에 안 풀리는 방정식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얘를 근이 알파라고 놓으면 얘는 일단 풀리기는 한다고 전제가 되어 있는 거라고. 알겠지? 다만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연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알파하고 그래서 찾은 게 공통근은 마이너스 1이다 이래도 상관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객관식 풀 때는 빨리 풀고 싶으면 이래 푸는 거지. 알겠니? 근데 습관적으로 그냥 이걸 알파로 바꿔서 풀라고. 알겠니? 나는 학교 다닐 때 뭐 하냐면 속된 말로 이 짓거리를 왜 하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다고. 어차피 알파를 넣든 x를 넣든 내가 모르는 문자라는 거는 확실하잖아. 알겠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얘는 문자야. 알겠니? 근데 K는 내가 모를 뿐이지 뭐야 얘들아? K는 내가 모를 뿐이지 K는 사실 뭐야? 상수잖아. 맞잖아. 그러면 여기 알파라고 놓는 순간 이 알파는 내가 뭐 할 뿐이지? 모를 뿐이지 이거는 뭐인 게 확실해? 상수라고. 그러니까 그 상수를 찾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여기 있는 요 x는 상수가 아니고 뭐야? 문자라고. 미지수.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찾는다는 거는 약간의 수학적으로 뭐는 있다. 어폐는 있다고 해. 하지만 저래 풀어도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전혀 상관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 풀다가 쌤 굳이 알파로 안 놓고 풀어도 되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수학 잘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존나 답답하거든요. 왜냐면 무조건 FM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쌤도 사실은 되게 사람들하고 좀 많이 부딪히거든요. 나도 알아요. 나는 부딪힐 때마다 그냥 처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쌤이 이제 나이가 좀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나는 20대 때 내랑 누군가 부딪힐 때 저 새끼 또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되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수학 잘하는 애들은요 배려심이 참 없어요. 이해심도 참 없고. 내가 민준이한테 민준아 내일 1시에 보자 했는데 내가 왔는데 민준이가 1시 10분에 와요. 그러면 저는 정말 화를 많이 냈어요. 어렸을 때.
제가 화냈던 이유는 뭐냐면요. 1시에 보자 했는데 왜 1시 10분에 오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수학은 답이 1인데 답이 2라고 적으면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1시에 보자 했는데 왜 1시 10분에 오지?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랄까 집에 만약에 엄마가 그러니 동생이 딱 집에 갔는데 뭐야 화장실에 불 켜놓고 나왔다. 화장실 갔다는데 문을 안 닫고 나왔다. 나 엄청 짜증 많이 냈거든요. 어렸을 때는. 아니 화장실을 갔다 오면 당연히 화장실 문은 뭐 해야 돼요? 닫는 게 기본 아니에요. 나는 그런 기본을 안 지키는 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수학 잘하는 남자 만나면 여자들 피곤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많이 싸웠는데 처음에는 걔가 쌤이 와이프 될 사람은 정말 털털거리거든요. 뭔가 라면 먹으면 옷이 다 젖어요. 털털거려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먹는데 왜 이걸 흘리지? 근데 안 흘리는 사람이 주변을 이제 돌아보니까 안 흘리는 사람이 내밖에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좀 먹다가 조금씩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알겠니? 뭐 엘리베이터 타고 차에 나오는데 핸드폰 안 들고 왔다. 그걸 왜 안 들고 와? 나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들고 오시더라고요. 갑자기 공항 도착하고 여권 놔두고 왔다. 그걸 왜 놔?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은 되게 꼼꼼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 알파로 안 놓고 풀어도 전혀 상관없다고. 알겠니?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풀으면 수학적으로는 모순이라고. 알겠냐? 왜냐면 아직 이게 0이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아직 이게 0이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두 개를 연립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알파로 놓고 푸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파로 안 놓고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알파로 놓고 풀어요? 안 놓고 풀어도 돼요. 알겠죠? 근데 연립방정 근데 그 소수령 풀 때는 안 놓고 풀었을 때 그걸 감점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 다닐 때 학교쌤 풀이를 잘 봐야 돼요. 학교쌤이 야 이거 알파로 안 놔도 내가 맞다 해줄게 이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돼요. 알겠니? 근데 만약 알파로 안 놨는데 감점할 것 같으면 알파로 놓는 걸 습관적으로 들이치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알파로 놓는 게 귀찮을 것 같거든요. 저도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으면서 문제 풀자고. 알겠죠? 자, 5분만 있다 풀이할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요거 좀 이제 공통분을 가짜로 간다 했죠. 그러면 이제 알파의 제곱 빼기 k 플러스 4알파 더하기 5k는요. 그다음에 알파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알파 빼기 5k는 0이죠. 그래서 최고차항 없애는 게 가장 베스트라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베스트니까 베스트답게 빼버립시다. 자, 빼버리면 자 암산 좀 합시다. 빼기 k알파에서 더하기 k알파니까 빼기 2k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 4알파에서 더하기 2알파니까 빼기 2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10k 이렇게 되죠. 맞지? 그럼 이제 요게 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 2차 방정식이 당연히 뭐야? 풀려야 된다고 알겠지? 이해돼? 근데 이제 김동혁이가 질문했던 것처럼 이게 안 풀려요. 그러면 최고차항을 없애는 게 편했겠지만 최고차항을 없애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알겠니? 최고차항을 소구하는 게 좋았겠지만 최고차항을 소구해도 내한테는 쓸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뭐를 없애자? 상수항을 없애는 게 좋은 거라고. 그럼 그때는 뭐 하면 돼요, 얘들아? 더하면 돼. 더하면 이제 얘는 2알파의 제곱 빼기 k알파 더하기 k알파니까 없어지고요. 빼기 4알파 빼기 2알파니까 빼기 6알파는 0이다. 바로 되죠. 맞니? 그럼 이제 2알파 묶어내면 뭐야? 알파 빼기 3 그래서 알파는 0하고 3이에요. 그럼 첫 번째 알파가 0일 때
자, 알파 0일 때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5K가 0이 되죠. 그래서 K는 0인데 문제에서 K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답이 아니고요. 알겠니? 문제에서 그냥 K가 0이 아니라 했잖아. 나는 저게 답인데 답은 맞아. 근데 문제에서 K 0인 건 답으로 하지마 이랬잖아. 그래서 안 한 거야 그냥. 알겠니? 오케이? 야 미안합니다. 218번도 별표 칩시다. 나는 쉬운 문제일 줄 알았는데 이것도 어렵네요. 2차항을 소거하는데 안 됐네요. 잘. 그래서 이것도 2차항을 소거하는 게 괜찮은 듯 했으나 2차항이 실질적으로 뭐가 되지 않았다. 소거되지 않았다. 맞지? 그러니까 엄청 좋은 문제죠 얘도. 그렇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알파가 3이 돼요. 3. 3을 넣으면 위에를 넣든 밑에를 넣든 똑같아요. 그래서 위에를 넣죠. 9 빼기 k 플러스 4 곱하기 3 더하기 5k. 그럼 얘는 2k 빼기 10이니까 빼기 3이잖아. 이럴 때 좀 애매하죠, 맞죠? 나는 분수 나오면 한 번은 의심하거든요. 뭐 의심할 수가 없네요. K는 2분의 3이겠네요. 맞지? 분수 보통 이런 거 분수라 해요. 혹시나 의심돼서 여기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 넣으면 9 더하기 3K 빼기 6 빼기 15 5K는 2분의 3 맞네요. 여기도 2분의 3이에요. 3 빼기 2K니까 맞지? 그때 이제 답은 이게 돼요. 얘는 0이 아닌 K가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자,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아까 첫 번째 아까 여기 예제 있는 문제랑 똑같죠. 예제에 보면 예제는 뭐냐면 K가 2일 때는 공통분이 C10 두 개가 일치해 버렸잖아. K가 2일 때는 22개가 얘들아 뭐 해버렸어? 일치해 버렸잖아. 그럼 공통분은 몇 개가 돼버린 거야? 두 개인 거야, 맞지? 그럼 220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219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뭐 이런 게 요렇게 되는 2가 되는 K는 답으로 인정하지 마 이런 뜻이라고. 얘는 공통분이 뭐야? 하나만 존재한다 했잖아. 그럼 얘는 문제 풀면 공통분이 뭐야?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하나 있는 것도 있는 건데 두 개 있는 것만 답으로 해라 이 말인 거야. 하나 있는 것만 답으로 해라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오직 하나의 공통분에 갖는다 이런 말이 없었더라면 다 답인데 얘는 오직 하나만 공통분 갖는 거 그것만 답으로 해라는 거야. 그럼 먼저 첫 번째는 뭐야? 자, 공통분을 뭐로 잡는다? 공통분을 x는 뭐야? 알파라 두면 맞지? 요걸 적고 시작하자 알겠죠? 그럼 먼저 얘는 알파 제곱 여기 보고 해봤죠. 그 다음에 알파의 제곱 그럼 역시나 최고창을 없애는 게 최고 좋아요. 맞죠? 맞죠? 얘는 느낌 오죠? 얘는 무조건 최고창을 없애는 거죠. 상수항이 없앨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얘도 상수항이거든요 사실. 얘도 상수항이고 이거 두 개 동시에 없애는 거 좀 거의 불가능해. 아깝잖아. 그치? 알겠니? 그래서 얘는 최고창 없애면 얘는 뭐야? 3m 알파 빼기 3m은 그럼 이제 3m은 알파 빼기 1이니까 m이 0이구나. 알겠니? 오케이? 첫 번째 m이 0일 때 자 m이 0이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건이 하나 생기고 또 나머지도 뭐야? x제곱 더하기 1은 0이야. 맞지? 혜영아 이거 그림 뭐야 혹시? 혜영아 진짜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진짜 안 돼. 채민아 이거 그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i 바로 나와야지 저 정도는. x제곱이 마이너스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바로 나와야지.
수학은 니를 싫어하지 않아. 니가 수학을 싫어하는 거지. 알겠냐? 수학은 니를 안 싫어해. 니가 수학을 싫어하는 거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식 두 개가 똑같으니까 공통분이 몇 개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답으로 인정 안 한다고 여기서. 이제 답으로 인정 안 하시는 거야. 이제 두 번째는 뭐야? 알파가 1일 때요. 그래서 1을 여기 넣으면 위에 넣든 밑에 넣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넣으면 뭐야? 1 플러스 4m 빼기 2m 더하기 1이 여기니까 2m 더하기 2가 0이 돼서 m은 뭐야? 마이너스. 이제 확인은 해야죠. 그때 공통분을 구해요. 만약에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갖도록 하는 실수 m 값과 그때의 공통분을 구하시려고 그럼 확인해서 맞으면 이제 답은 뭐야? m이 마이너스 1이고 알파는 1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맞죠? 이제 확인해로 가야죠. 자, 확인합시다. 확인은 뭐예요? 식만 다르면 무조건 답이에요. 맞죠? 식이 같지 않는 이상 답인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 맞지? 이제 확인해로 갑시다. 자, 그래서 m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하나는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3. 그래서 인마는 근이 1하고 3. 굳이 구할 필요는 없지만 쌤은 그냥 구해봤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m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x제곱 빼기 x는 0. 그래서 식이 다르니까 답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만 답 구하면 1하고 0이죠. 그래서 공통분은 1밖에 없죠. 맞죠? 답은 그때 m 값은 마이너스 1고 공통분. 그럼 220번은 219번보다 더 쉬운 문제죠. 그냥 구하는데 0이 아닌 공통분이 있도록 하는 케이크가 역시나 두 개 나올 건데 공통분이 0인 거 버리면 되잖아. 공통분이 0이 아닌 게 답인 거잖아. 맞잖아. 그 다음에 얘도 뭐야? 먼저 이거 없애보고 이거 없애갖고 안 되면 요거랑 요거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 그때는 요거 4 곱하고 여기 5 곱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되겠죠. 알겠니?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제 부정방정식 이거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부정방정식은요 되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범위까지 끝냈고 이거 화요일 날은 부정방정식 한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 설명은 못할 것 같아요. 화요일 날 부정방정식 잠깐 설명하고 완전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숙제는 그냥 연습 문제 끝까지 숙제로 하고 부등식 전까지 다 숙제고. 알겠죠? RPM은 목요일까지 하는 걸로 목요일까지 최대한 하는 거에 초점 맞추세요. 알겠죠? RPM은 토요일까지. 알죠? 그래서 목요일 날은 테스트를 할게요. 알겠죠? 화요일 날은 요거 진도 끝내고 문제 좀 풀면서 혹시나 내가 화요일 날 시험에 낼 것 같은 걸 살짝 여기 공부에 요 정도는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근데 뭐 안 했으면 좋죠. 그런 걸 난 그냥 다 내고 싶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낼 수 있는 문제가 20개밖에 안 되니까 내가 그래도 중점적으로 여기 내겠다. 요 정도는 힌트는 드릴게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시험 잘 쳐서 뭘 좋겠습니까? 그냥 학교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자, 부정방정식은 말 그대로 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부정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에요. 두 개 이상인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x 플러스 y가 3이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잖아. 맞죠? 그 미지수 개수가 지금 방정식의 개수보다 많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고.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더 끌고 와서 이거 두 개를 뭐해서 연립해서 해는 하나로 결정시켜버리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 필요한 거야. 알겠니? 근데 이제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어버리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해가 x, y 하면 얘가 0일 때 3이고 1일 때는 2고 2일 때는 1이고 3일 때는 0이고 사실은 이 사이도 겁나 많죠. 맞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같다고.
근데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을 때는 근이 무수히 많아서 그 근을 정할 수 없게 된다고. 그걸 부정방정식이란다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미지수 개수가 방정식 개수보다 많은 거라고. 이게 알겠니? 그래서 많아버려 갖고 얘는 뭐야? 해가 정할 수 없다고. 정할 수 없다는 거는 해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게 절대 아니야.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그래서 부정.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요. not이 아니에요. not은 안 되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요. indefinite예요. indefinite. definition 하면 이게 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efinition 하면 정의잖아요. 그럼 indefinition 하면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동현이가 엄마가 맛있는 걸 사준다 했어요. 장동현이가 엄마가 맛있는 걸 사준다 했어요. 근데 동현이가 치킨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또 그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요. 그럼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걔를 부정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하는 거죠. 동현아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빵은 안 돼? 그러면 피자는 이제 제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알겠니? 밀가루도 안 돼? 짜장면도 제껴. 치킨밖에 못 먹네. 그래서 이런 건 답을 어떻게 구해요? 부정방정식 이걸 풀어난 다음에 xy는 뭐이다? 자연수 이렇게 조건을 줘버린다고. 그럼 답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요. 정수 조건이 있는 거랑 실수 조건이 있는 게 있어요. 알겠니? 그럼 실수 조건이 훨씬 쉬워요. 사실 실수 조건은 0 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완전 제곱식 빼기 완전 제곱식이 돼서 이게 0이고 이게 0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알겠니? 오케이? 근데 정수 조건은 이런 거죠. x 곱하기 y가 3이야. 그러면 x하고 y 구하려면 뭐야? 졸라 많잖아. 근데 x, y는 뭐야? 정수다 이러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개 봐? 4가지 봐. 알겠지? 필기하지 마 오늘은. 왜냐면 내가 여기 좀 더 설명해 주고 싶어. 알겠지? 그냥 오늘 듣기만 들어. 알겠지? 그래서 필기 오늘 하지만 이거 화요일날 내가 더 필기할 때 설명은 다 할게. 알겠지? 근데 화요일날 내가 정리해서 필기를 한 번 더 해줄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정수 조건이 있으면 1차식 곱하기 1차식 정수꼴로 변형한 다음에 약수와 매수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푼다는 거야. 얘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의 xy 값을 구하래요. 그럼 강제로 일단 인수분해를 해보자고. x, y를 묶어내면 뭐야? x 빼기 1이잖아. 그다음 빼기 3 빼기 x 제곱 더하기 0이잖아. 맞잖아. 근데 얘는 xy가 양의 정수라는 정수 조건이 있잖아. 맞지? 그럼 강제로 인수분해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숫자는 넘기세요. 숫자는 넘기시고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려면 이 뒤에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플러스 1이 있어야 될까 이가.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해. 1을 더해서 얘를 묶어내. 요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이걸 강제로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가 어려운 이유가 강제로 인수분해를 해야 돼. 억지로 인수분해. 알겠니? 근데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게 기껏해야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개수 비교 맞추는 방법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뭘로만 나타놓고 숫자만 놔두고 이 부분은 강제로 인수분해 되게 만들면 돼. 그럼 먼저 이 친구는 뭐야? x 빼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얘는 뭐야? x 빼기 1로 묶어내면 y 빼기 x 빼기 1은 0이 4다. 이렇게 강제로 인수분해가 돼. 이해되겠니? 그럼 근데 양의 정수라 했으니까 먼저 x 빼기 1과 y 빼기 x 빼기 1은 양의 정수니까 이게 1일 때가 4가 되고 양의 정수니까 이제 음수는 할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 얘가 뭐야? 2일 때가 2가 되고 얘가 뭐야? 4일 때 1이 된다. 이렇게 보면.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면 x하고 y가 1일 때니까 x가 2죠. 그럼 y 빼기 3이 4니까 y는 7. 그래서 2,7이 답이라고 첫 번째.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1이 2니까 x는 3이죠. 그러면 y 빼기 4가 2니까 y는 6. 맞냐? 그러면 x 빼기 1이 4니까 x는 5죠. y 빼기 6이 1이니까 y는 7. 이렇게 답과. 알겠니? 그럼 내가 화요일날 가르쳐 줄 건 뭐냐면 이렇게 강제로 인수분해를 조금 빨리 하는 방법을 나 나름대로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안 배워도 돼 사실은. 그냥 내가 저거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면. 알겠니?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인수분해야 돼야 돼. 무슨 조건이 있다면? 정수 조건이 있다면. 이해되겠니? 정수는 약수와 배수 관계를 이용한다고. 두 수를 곱했는데 4가 됐어. 그러면 그 두 수는 뭘까 하면 존나 많아. 욕해서 미안하다. 강조한 건데. 아씨 녹화되는데. 그 두 수는 겁나 많아. 알겠니? 근데 그 두 수가 정수라고 하면 몇 개 없어. 1, 4, 2, 2, 4, 1밖에 없잖아. 그런 걸 이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조건은 무조건 뭐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야. 완전 제곱식. 이거는 이제 실수 조건이야. 그러면 x 제곱 있고 빼기 2xy 있고 y 제곱 여기서 하나 써도 되겠네. 근데 여기 또 2x가 있네. 그럼 얘는 뭐야? 아 x 제곱 2x랑 1. 이것도 좀 힘드네. 아씨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고민이 참 많이 되죠, 맞죠? 고민이. 얘가. 그래서 이런 거 강제로 인수분해하기가 되게 힘들어. 요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에 속해 사실. 지금 요 문제가 되게 어려워. 시간이 지금 오버돼서 쉬운 거부터 먼저 할게. 그냥 이런 문제. 딱 보자마자 보이잖아. 이런 문제는 x 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y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뭐야? x 플러스 y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거 얘도 쉽게 되죠.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랑 y 제곱 빼기 2y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얘는 이제 답이 뭐야? x는 빼기 1이고 x 더하기 y가 0 돼야 되니까 y는 1이다. 이렇게 구하고 얘는 뭐야?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0이다. 그래서 x는 2고 y는 1이다. 이게 답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실수 조건 훨씬 쉽다 해서 완전 제곱식 빼기 완전 제곱 바꾸면 된다고. 그렇다면 지금 얘는 바꾸기가 어려운 거야. 이 문제는. 바꾸기가 어려운 거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적혀져 있어. 그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게요. 알겠죠? 개념은 다 끝냈어.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알겠죠? 숙제 다 해오시고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셔도 되고 공부 다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수고했어요.